원전 시황입니다. 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금 지금 윗단을 뚫고 있죠. 윗단을 뚫고 있는데 뚫은 기간이 거의 일주일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되면은 금도 이제 오를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거죠. 이걸 며칠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늘 넘는 것 같다가 꼬라박는 형태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처럼 전고점을 이렇게 넘는 듯 하다가 그게 보통 한 3, 4일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 일주일가량 버텨줬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추가 상승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만약에 지금 정해들이 이 선을 만약에 깨게 되면은 금은 조금 줄이는 게 낫죠. 왜냐면 여기를 뚫었다가 다시 내렸다는 것은 다시 박스권에 갇히거나 아니면 때로는 여기처럼 넘는 듯 하다 이렇게 또 팍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서 금 따라서 은이나 뭐 금속들도 보통 같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구리도 처음에 좀 오르다가 팔라듐마저 근데 좀 감도가 약하죠. 좀 버블이 심해가지고 플래티넘도 좀 그래 감도가 약하네요. 살짝 오르다가 그래서 뭐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상방 반 하방 반 금액 1억 1천만원 투자한다고 한다면 500만원은 금속 상방에 제가 금, 은, 팔라듐이 아니라 금은 플래티넘, 백금 세 가지 골고루 한 500만원 투자해 놓으시고 500만원은 팔라듐 하방에 500만원 팔라듐 하방 거품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금을 상승 진화로 보시고 금을 지금 이제 버텨서 추가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대신 손절은 꼭 잡으세요. 말씀드린 여기 손절 대략 얼마냐면요. 대략 조금 여유 있게 봐도 1766, 65, 62, 62 정도 1762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을 더 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주식이면은 강력한 상승 신호인데 이게 주식 차트라면 근데 하도 원자재는 이제 이렇게 넘다가 꼬라박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금이 왜 오르는지는 달러 인덱스 보면 알 수가 있죠. 물론 달러 인덱스는 엄밀히는 금대 지폐대 상품 아니고 달러 인덱스는 사실 달러 자체죠. 달러의 통화에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의 그건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데 얘네도 이 아랫단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ICE에서 무슨 시세를 보려면 돈을 내라고 좀 해놔가지고 달러 인덱스 장기 차트 보는 거를 지난번처럼 못 보고 한 사이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번 대충 그 선이 아마 여기쯤 걸렸던가요?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살짝 깼죠. 그죠? 제가 볼 때 여기 회복 못하면은 상황 따라 추가 여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해서 그죠? 만약에 여기를 깨겠어.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되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여기 참 다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아래가 깨면은 사실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 결국에는 달러 약세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우리나라로 채권 들어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상 최대일 텐데 채권 그 보유 비중이요. 달러를 각국의 돈으로 지금 바꿔놓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떨어뜨리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로 하락하는 거죠. 하락하면서 주식에 매도했던 거 그 하락한 환율에 예를 들어 1,100원이나 뭐 1,000원대 정도 됐을 때 하면은 한 10% 20% 되지 않습니까? 20%까지 안 돼도 그렇게 해서 환차익까지 가져가는 거 채권도 하락해서 채권도 이득을 얻고 그런 게 좀 그려지긴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채권을 더 들어와야 되면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계속 더 들어와야 된다. 달러 인덱스 하락시키기 전에 달러를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레벨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면서 달러를 이렇게 채권 우리나라 채권도 사듯이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 달러 강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퍼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달러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죠. 환차손 때문에요. 사실 주식시장도 크지만 이 외환시장이 사실 더 큽니다, 여러분. 파생도 그렇고. 어쨌든 달러는 좀 약세로
가고 있다. 상황 따라 추가 약세로 가면 상품은 좀 오를 수가 있겠죠. 농산물 좀 볼까요? 옥수수 오르다가 조금 조정을 받네요. 마찬가지겠죠. 휘트, 밀가루, 콩, 소이빈 마찬가지로 오르다가 일단 튕겨서 신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소이빈 오일, 소이빈 밀, 대두박이죠. 그래도 일단 파동이 나온 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농산물 접근 시작했습니다. 좀 늦었는데 이제 조정이 오면은 조정 올 때 좀 더 늘릴 것 같은데요. 농산물을. 제가 FND 날을 잠깐 깜빡 놓쳐가지고 제가 요것도 원래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FND 전후로 농산물을 좀 매수하라고 했으면은 여기 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30일 날 FND였으니까 그죠? 만기까지 누르고 튀어오르는 모습. 어쨌든 조정이 좀 오면은 근데 조정도 희한하게 선물을 이렇게 쌍바닥까지도 잘 오는데 어쨌든 오면 좀 눌릴 것 같습니다. 늘릴 것 같아요. 콘덴고가 있으니까 좀 적당히 늘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일부는 가져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늘 궁금해하시는 천연가스 왜 이렇게들 천연가스를 많이 사셨는지 그 문의도 많으신데 어쨌든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네요. 그죠? 이건 이제 일단 만기가 지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만기 직후기 때문에 유지하다가 여기가 누르기면 좀 더 튀어 올라와야 돼요. 1.9나 2불 가까이까지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좀 2불 가까이 튀어 오르면 좀 분할을 줄여도 되고요. 반대로 자꾸 지지부진거리고 못 오르고 하면은 근데 뭐 아직 뭐 만기가 멀었으니까 좀 가져가 보도록 하죠. 역사적으로 싼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물론 쉐일이라는 그 쉐일이 이제 개발된 이후에 가스값은 당연히 낮아지는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유지가 돼가지고 지금 쉐일 업체가 지금 파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연가스 업체들 파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쉐일 가스가 파산하면 또 공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꼭 한 번 더 요번 7월 25일 경일 거예요. 만기가 늘 25일 경인데 그때까지 상황 봐서 그래도 거래가 줄고 있어요. 근데 이날 거래량이 매우 줄어든 거 보니까 어느 나라에선가 휴일이었나 보죠. 이거 너무 줄어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이 20만 계약 20만 계약에 30만 계약까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에 매도 치는 애들은 월급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15만 계약 아래로 좀 유지가 되면서 올라주면은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토토 먹잇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막 많이 늘어난다. 30만 계약까지. 이때처럼. 그러면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상승하니 오일선을 회복하고 제가 볼 때 상황 따라서 여기 어느 레벨 이 레벨 박스권 행보하게 되면서 이 아랫단 안 깨지면은 오일선 지키면서 아랫단 안 깨지면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일부 투자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들어갈 때처럼 많이 투자할 건 없지만 그래서 그냥 골고루 농산물, 천연가스, 원유도 뭐 추가 상승한다 보시면 되게 손절은 꼭 잡아야 됩니다. 오일선 손절, 1차 손절 오일선, 그죠? 그리고 2차 손절은 한 이쯤 레벨인데 대충만 봐드릴게요. 대충 한 35불, 36불 정도 되네요. 좀 아랫단 더 높여야 되나? 한 37, 8불. 37.5불 잡던지 늦어도 35점 몇 불은 잡아야겠는데요. 여기 이 레벨은 지켜내야만 그래야만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꿀렁거리더라도 여기는 지켜내야 예전에 이런 패턴도 있었죠. 많이 오른 다음에 지지된 후에 오르는 패턴. 굳이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상방치는 개미들이 좀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래요. 거래량도 줄고 상방치는 개미들이 줄었다. 개인들이 여기서 상방을 많이 쳐야 하방으로 잡아먹는 건데 그리고 오히려 일부 개미들은 이때 생각하고 일부 개미들은 하방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굳이 이제 잡아먹을 토토 건덕지가 없으면은 안 하고 그냥 뭐 그러려면 올리겠죠. 근데 메리트는 크지 않습니다. 60불까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때의 메리트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연가스와 농산물, 더불어 팔라디움 하방과 플래티늄 상방 정도 이렇게 좀 골고루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팔라디움과 플래티늄은 한 계약이 덩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투자는 레버리지 좀 주의하시고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